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머리 만들기를 위해 부모님과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물 등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모든 자아가 형성되는 첫 번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보다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할까요? 먼저 공부머리 만들기의 필수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공부가 일관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정한 공부의 내용과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아야 하며 그 상태를 오래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융통적이고 다양합니다. 아이의 성향, 수준, 교육 환경에 맞게 공부 내용과 방법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이때 아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부머리 만들기는 독립적이며 아이의 자율성에 기반합니다. 타인의 통제나 자기 충동에 의한 공부가 아닌 아이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공부여야 하며 그 공부 과정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공부머리 만들기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공부도 하나의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짜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안내할 부모님의 마인드셋 방법과도 상통하는데 늘 부모님께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에 이 4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머리 만들기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상을 준비해야겠죠? 아이가 몸을 가누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의자가 있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하는 자식 책상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바른 학습 자세를 잡는 데에는 그리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의자가 2개 이상 있고 부모나 형제와 마주할 수 있는 책상은 활동에 대한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를 활용한 역할극 놀이나 게임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들 수 있고 안전한 가벼운 플라스틱용 책상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스텝2의 유아 테이블을 구매해서 입학 전 7살이 끝날 때까지 사용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자투리천으로 커버를 만들어 마음껏 그 위에서 물감이나 매직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유아 책상을 구매하실 때 제일 많이 보셔야 할 것은 첫째, 2인용 이상의 크기입니다. 누군가 마주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큰 것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벼워야 합니다. 저는 이 테이블 위치를 시시각각 바꿔가며 사용했습니다.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부엌 가까이 가져가 식당으로 꾸미기도 했고 침실로 가져가 병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쁜 원목 책상, 별 사용도 못하고 중고로 다시 내다 파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늘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준비해주세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학습에 대해 긴장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이용하여 아이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냐고요? 2월달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 신기해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겠죠? 그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땡땡아, 너 이제 학생이야. 언제 이렇게 자랐어? 그럼 아이가 그게 왜요? 라고 묻겠죠? 그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학생이란 말을 안 써. 그런데 넌 이제 학생이 되는 거야. 한자로 된 말인데 배우며 사는 사람을 말하지. 너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야, 너무 멋진걸? 그런데 보자. 제대로 배우려면 너만의 배우는 장소가 필요할 텐데. 네가 이렇게 커서 학생이 되었는데 엄마가 배우는 것을 선물로 사줘야 될 것 같아.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말을 던지고 나서 책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와 함께 고르면 더 좋겠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걸 고르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싼 책상을 골라 사줬었어요. 책상도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어요. 딱 기본만 갖춰져 있으면 그만이죠. 책상을 사실 때 꼭 보셔야 할 것은 책꽂이나 수납 공간이에요. 책만 보는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책이 많기 때문에 3단 이상의 책꽂이와 책상 아랫부분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간이 책상을 사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아이가 5살 때 다이소에서 5,000원씩 주고 간이 책상을 사게 되었었어요. 어디에 활용했냐고요? 바깥 공원에 나갈 때나 책상이 없는 거실에서 잠깐 다른 활동을 해야 할 때 사용했어요. 물감이나 색연필, 종이, 간이 책상만 있으면 자연에서의 멋진 공부방이 만들어져요. 사생대의 배기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유아 간이 책상이라고 검색하면 10,000원 이하의 책상들이 많이 나오죠. 인터넷에 유아 간이 책상이라고 검색하면 10,000원 이하의 책상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씩 다른 장소에서 공부나 놀이활동을 할 경우에 아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학습 도구를 준비해 볼게요. 비싸지만 정말 필요한 거죠. 특히 원격 화상 수업을 많이 했던 2020년도에는 한동안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이 되거나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바로 노트북과 프린터입니다. 데스크탑은 화상 수업을 하게 될 때 따로 캠을 장착하거나 외부로 들고 나가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0만원 내외의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싼 삼성이나 LG가 아니더라도 한성이나 아수스 등의 중저가 브랜드의 컴퓨터도 정말 좋더라고요. 노트북은 아이의 책상 위에 두고 늘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게임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컴퓨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게임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제한을 한다면 그건 아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절제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다음에 어떻게 절제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차단하고 계신데요. 그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시간 어떤지 아세요? 멀티미디어 자료가 나오면 너무 심하게 집중하고요. 주변 친구들이 게임하는 데에 넋을 놓아요.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못하게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일을 위해 절제하고 책임지게 하는 경험을 주어야죠. 노트북 외에도 프린터가 필수품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학습지 등을 프린터해서 했어야 했어요. 프린터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도 아주 필요하죠. 만들기, 그리기 또는 구상한 내용을 한글 문서나 PPT로 표현해 본 후 자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칼라 무한잉크 프린터가 12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 사두면 오랫동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물레방아 테이프예요. 요즘에는 유아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게 디자인되어 나오더라고요. 테이프는 만들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 기록하고 그려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딘가에 붙이고 포트폴리오화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데에는 이 포스트잇만한 게 없죠. 다양한 색과 크기의 포스트잇을 늘 구비해 놓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포스트잇뿐만 아니라 A4 용지, 8절지 등 다른 크기, 그람수의 종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활용하여 아이들이 종이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런 종이들은 스프링으로 묶여지지 않는 것이 쓰기가 좋아요.
색연필도 어렸을 때부터 연필 색연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덤으로 연필깎이가 있으면 좋겠죠? 연필 색연필은 돌돌이 색연필보다 힘을 더 줘야 하고 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근육이 발달되고 더 섬세하게 채색이 가능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 위에 기록하고 그리기 위해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수성펜은 잘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수성펜보다는 이 네임펜 세트를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칼, 가위, 풀, 글루건 등이 있겠죠? 이런 도구들이 소중한 책상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커다란 커팅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제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의 공간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 공간, 독서 공간, 작업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상과 노트북 등은 학습 공간에 있어야 하겠죠? 학교 입학 전 자신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어 이젠 난 학생이야 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좋고요. 바닥에 누워서나 밥상 위에 책을 놓고 하기보다는 늘 노트북과 책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공부머리 만들기 습관 잡기가 용이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책상을 보세요. 정리는 엉망이지만 이곳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노력을 해나가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물이 소박할지 몰라도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전 저희들이 공부했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책만 보고 문제만 잘 풀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인 학습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뭐든 만들어 나가는 가정 분위기를 가져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작업 공간으로 2만원 정도의 책상 2개를 사서 붙여둔 후 커팅 매트를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유아들의 경우에는 학습 공간과 작업 공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아들의 학습은 그 자체로 놀이니까요. 이 셋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독서 공간입니다. 독서 공간은 학습 공간, 놀이 공간과 꼭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시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침대 머리맡이 독서 공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독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 한 공간을 독서실로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들의 독서 소파 2개를 놔두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자세를 위해 빈백 소파를 두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머리 만들기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뭐든 가정의 상황,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독서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어떤 책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월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잘 해놓으면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신학기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과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